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하느냐,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접근하는 개입하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 이게 실천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천 기술은 물론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숙련을 요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익히기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체계, 개인 클라이언트와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 혹은 사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지식과 기술에 중무장하여 가치라고 하는 우산을 쓰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하는 그가 바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예요. 전문가를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기반은 뭐냐? 첫 번째,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사회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시시각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0년대와 현재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사회적인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변화를 알아야지 클라이언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클라이언트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이런 지식들 필요하죠. 사회와 관련된 사회학적 지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지식, 경제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뭐 자연과학까지는 아니어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연과학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런 인문학적 지식 이외에 어떤 타 분야의 지식도 필요로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실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지식 이외에 의학적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그런 호소 문제가 실은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진짜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적인 어떤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필요로 하고요. 자,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변화, 사회에 대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내면은 어떤지, 인간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 체계는 무엇이 있는지,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이런 거 다 이해하려고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요. 같은 행동을 보였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나이가 달라요. 그러면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모든 게 바로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델이에요. 모델, 실천 모델.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인 접근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들, 즉 실천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기법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이론과 모델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이 있잖아요. 가해자 집단, 피해자 집단, 아니면 소수자 집단, 아니면 요즘에 뭐 많이 떠오르는 뭐 다문화, 뭐 이런 집단의 어떤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다르게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나는 임상가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법이나 이런 거 제도 이런 거 너무 어려워. 관심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실천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법이에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근거,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책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책이 실현되느냐, 법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행정체계는 뭐냐. 이러한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회복지사인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다 누가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회복지 실천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죠. 자,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의 문제를 듣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회복지사들마다 다 어때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그쵸?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 정도, 능숙함도 달라서 그럴 수 있고, 알고 있는 기반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는 나 스스로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무슨 뭐 수술하는 사람들처럼 도구가 있고 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사회복지사인 나 개인이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치료 도구가 되어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인 나, 즉 도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거를 선호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난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건 못하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은 예술적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회복지는 크게 과학성과 예술성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도와주는 거, 또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거, 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체계화된 이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어? 해봤더니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야? 효과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 맞아? 이런 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해나갑니다. 또는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뭐 만족도, 효과성 이런 거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는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과학적인 어떤 기반이 있어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 사회복지사인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때그때 클라이언트에게 적재적소에 개입을 탁 할 수 있는 능력, 즉시성이라고 얘기하죠. 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 민감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정말 이런 이론에 의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야. 이거 하면 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효과는 이후에는 다 달라요. 왜요?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사회복지사의 능력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펼쳐낼 수 있는 능력도 사회복지사들마다 달라요. 자,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예술성, 즉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예술성, 즉 직관력, 민감성, 즉시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도 그리고 연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이런 예술성을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단순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테크닉을 배우는 것만으로 매뉴얼대로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감하게 그의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 기반은 과학을 기반으로 실제에서는 이 과학을 기반으로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특징, 속성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개입을 해라.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예술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가장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요즘에 이제 사례 관리가 떠오르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중개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상담 및 치료, 면담, 이런 거, 교육,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직접 하지 못해요. 자, 할머니 아프시잖아요. 내가 가서 할머니 청진기 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순회 진료해 주시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분을 연결시켜줘서 할머니가 이렇게 집에서도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중개자 역할이에요. 사례 관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중개자 역할을 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잘 뭐라 그래야 되지? 잘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어떻게 흩어져 있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딱딱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그런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 A 기관은 이런 게 있지. 아, B라고 하는 기관에는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지. 아,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걸 호소해서 그럼 B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중개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로 이제 발 뻗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클라이언트가 뭐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욕구가 뭔지, 문제가 뭔지, 또 의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한다거나, 지역 순회를 한다거나, 이웃으로부터 제보를 듣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활동가 역할. 그 다음에 옹호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이익을 대변해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얘기해 주고, 대신 뭔가를 해주는 거를 우리가 옹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흔히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수자,
사회 취약계층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도 하죠. 실제로 직접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항상.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대인관계 기술 훈련을 통해서 뭔가 그들의 문제를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적응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교사의 역할도 많이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가 역할. 그렇죠. 임상가, 상담가라고 하죠.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지? 아,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을 자신을 잘 이해하는 걸 토대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자아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상담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상담가 또는 임상가의 역할이고 중재자는 말 그대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가 자퇴를 했어요. 근데 학교 가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이제 학교와 학부모와 이제 아마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학생과 그들 입장에서 뭔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중재자 역할입니다. 이 이외에도 뭐 사회복지사 역할은 좀 더 많이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데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다룰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곳이죠.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곳, 이걸 우리가 실천 현장이라고 부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장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크게 그러니까 좁게 현장을 나누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소예요. 장소, 세팅이다. 구체적 장소다. 그래서 무슨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센터 뭐 이런 거예요.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넓게 이해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넓게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상별로 분류할 수 있고 영역별로 분류할 수 있고 장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장은 공간이에요. 자, 대상별로 분류하면 아동 분야인가, 청소년 분야인가, 노인 분야이냐, 여성 분야냐, 장애인 분야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요. 실천 현장을. 그 다음에 영역별로 나누면은요. 이게 어느 영역이냐, 의료 영역이냐, 보건 영역이냐, 교육 영역이냐, 빈곤 영역이냐, 아니면 뭐 노숙자들 노숙 영역이냐, 뭐 상담 영역이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별로 나누면 기관이냐, 사회복지 기관이냐, 아니면 복지관이냐, 아니면 뭐 학교냐, 뭐 교도소냐, 군대냐, 병원이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장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복지 현장을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누죠. 1차 현장인가 2차 현장인가. 자, 1차 현장은 사회복지가 주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된 기능이면 1차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이죠. 2차 현장은 주가 사회복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시죠. 즉 예를 들면 학교예요. 학교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주된 업무는 뭐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보조적인 어떤 서비스, 도움의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영역을, 그러한 현장을 2차 현장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2차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 2차 현장에서 하고 있는 주된 기능에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차 현장은 주로 이제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병원 있죠.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누군가요? 뭐 공공기관 많잖아요. 뭐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시청, 구청 뭐 이런데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2차 현장이에요. 주된 업무는 사회복지는 아니고 사회복지는 보조된 역할이다. 학교 여기 대표적이죠. 병원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차 현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가 주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 기관을요, 이렇게도 분리할 수 있어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따라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24시간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불러요? 생활시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활시설 어떤 것이 있어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뭐 이런 데가 있죠. 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뭐 이런 거, 양육시설 같은 것들이 주된 생활시설이죠. 이용시설은 그냥 왔다 갔다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지관, 뭐 지역아동센터, 뭐 드림스타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의 그러니까 실천 현장을 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자,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들 알아보았고요.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지식들,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셨나요?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실천 기술이 갖는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 현장 이런 것들을 오늘 중심으로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뭐 이론을 막 중점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사례를 가지고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윤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도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실시간 줌으로 수업할 것이고 관련된 내용들은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